사실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은 설레임도 있고 혹시나 하는 기대, 뭐 그 혹시나 하는 사람들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, 그런데 선물을 받고 이왕이면 내가 기쁨이 몇 배 될 수 있는 선물을 하면 좋지 않을까. 아는 선배 언니가 있어요. 언니가 지금 뭐 한 60 중반 되신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아주 재력가십니다. 언니에게 딸이 셋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공부 뭐 잘 시켜서 쉬운 얘기로 뭐 좀 속물적인 얘기 같지만 딸들도 공부도 다 잘하고 결혼도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하고 했습니다. 흔히 얘기하는 사자죠. 그런데 이제 막내딸이 제일 예뻤어요. 이 언니 딸 셋 중에 제일 예뻤는데 막내딸이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는 남자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언니는 우리 이제 엄마들, 부모들 그런 거 있잖아요. 내 자식은 다 특별한 것 같고 내 자식은 다 조금 남들에게 조금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자식으로 커주기 바라는 거 맞는데, 특히 이제 결혼할 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언니 같은 경우는 딸들만 있는 경우, 언니 세대가 있으니까요. 요즘이야 뭐 딸이 200점, 아들은 100점,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세대긴 한데, 그 막내딸이 제일 예뻤고 공부도 제일 잘했습니다. 그랬는데 이제 막내딸이 너무 평범한 사위를 보니까 언니는 이제 서운했던 거죠. 위에 두 사위에 비해서 정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이제 내 딸이 고생하니까 작은 아파트를 사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살다 정 어려울 것 같으면 그때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고, 지금은 우리 살림이니까 우리끼리 시작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뭐 방 2개짜리 이제 빌라를 얻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3자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괜찮잖아요. 요새 쉬운 얘기로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더군다나 부모 돈인데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쉬운 얘기로 만만한 돈이잖아요. 세상 쉬운 돈 없는데 부모 돈은 그만큼 편한 돈인데, 부모가 달라고도 하지도 않고 주겠다고 했는데도 싫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람 됐다, 너무 괜찮다 했는데, 이 언니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. 없는 사람이 존심만 해갖고 이제 집도 안 받는다고 했다고 그렇게 흉을 봤어요. 쉬운 얘기로 이 막내 사이를 참 미워했습니다. 주는 것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속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, 없는 게 자존심만 있어서 안 받나 싶어 믿기도 하고, 왜냐면 내 딸이 고생을 하니까.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태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이 언니가 막내 사위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뻐 죽는 거예요. 너무 예쁘다고. 그냥 막내 사위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집니다.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. 아니 근데 그 막내 사위가 뭐 이렇게 아주 대박이 났냐. 왜냐면 이 언니가 조금은 글쎄요, 이게 너무 속물적이라기보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. 그리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 사위가 아마 대박이 났나 보다,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아니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 사위 지금 어디 사냐니까, 그때 그 빌라, 얘네 결혼할 때 얻은 빌라 연장해서 그냥 살고 있다, 주인이 뭐 올려달라고도 안 하고 조인 주인 만났다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없는 사위 미워하더니 어떻게 그 사위가 그렇게 예뻐졌냐라고 물어봤습니다. 뭐였을 것 같으세요? 이 막내 사위가 나를 늙은 장모가 아니라 여자로서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. 그래서 회사에 출장이 잦았대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는데, 이렇게 출장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집에 한 번씩 놀러 올 때, 외국에 출장 갔다 오면서도 출장 가서 뭐 그곳의 벼룩시장에서 봤는데 세상에 이게 이 브로치가 어머님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싸기도 엄청 싸요. 그러면서 예쁜 브로치, 뭐 길거리에서 그 구슬로 만든 이런 액세서리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 지나가다 어머니 전에 그 파란 옷 입으신데 이거 하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어요 이러면서, 이거 보기에는 몇만 원짜리 같죠? 저 5,000원에 샀어요 이러면서 들고 온대요. 근데 처음에는요 좀 어이가 없었대요. 왜냐면 이 언니는 귀걸이도 다이아 귀걸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쉬운 얘기로 무력이 많다기보다 물질적인 거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위가 들고 오는 그런 게 가짜났겠죠. 얘가 뭐 나를 지금 장난하나? 나를 초등학생 취급하나?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위가 들고 오는 게 이제 기뻐졌다는 거예요. 이 사위가 그야말로 이제 사위가 사람을 만들어 준 거죠. 그런 액세서리에 대한 돈이 다가 아닌 거죠. 이제 그 느낌. 그런데
사위가 꾸준히 그렇게 한 겁니다. 그렇게 자잘한 재미, 그게 행복이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다는 거예요. 크고 비싼 게 좋은 건 줄 알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해주고 자기도 그런 걸 추구하고 살았는데, 이 사위가 이렇게 액세서리 작은 거, 그리고 어머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, 그러면서 루즈 하나, 근데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. 왜냐면 그야말로 재력이 되는 큰 사위들은 때가 됐을 때 몇백만 원짜리 하나 푹 명품 주지만, 그 명품 밖에 나가면 딴 사람들도 다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사위가 가져오는 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이걸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었다는 거예요.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서 너무 사랑스럽다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몇백만 원짜리 액세서리를 휘두르는 사람이 그 몇천 원짜리 선물에 감동할 수 있었던 건, 돈으로 사는 건 쉽다는 거죠. 그렇지만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어울릴 게 뭘까, 이걸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고른 그 마음의 정성,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그것 때문에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물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중요하고, 특히나 이 언니의 경우처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, 선물이 정말 행복하려면 이렇게 마음으로, 우리가 선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물은 내 마음에 있는 감사와 사랑에 대한 표현인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선 우리가 꼭 인사치레로 해야 되는 것 말고 이런 선물을 잘 하고 있나? 문득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하려고 친구들에게, 이제 몇몇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. 아이에게 받은, 자녀에게 받은 제일 행복했던 선물이 뭐였는지를 물어봤더니, 4-5살 되면 유치원을 가지 않습니까? 이제 첫 어버이날 그 막 삐뚤빼뚤하게 그 잘라가지고 만든 카네이션에다가 그 글씨로 뭐 뜻을 알고 썼든지 모르고 썼든지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써서 가지고 왔는데 그 감동은 지금까지 다 못 잊는다고 하더라고요.